오늘은 2차전지 인버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인버스는 제가 진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사실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어요. 과거에도 영상을 진짜 많이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2차전지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였었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솔루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얘네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욕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기는 해요. 과거에는 주가가 워낙 많이 높기도 하고 요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 주식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인버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는 조금 합리적으로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버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 말은 2차전지 기업들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과거 제가 2023년도 10월 25일 날 그때 이제 거의 한 반년도 더 됐죠. 반년보다 더 된 거죠. 에코프로 BM 그때 주가가 거의 한 20만원대, 에코프로가 62만원, 포스코 퓨처엠 25만원, 코스모 신소재도 14만 5천원. 그때 주가가 앞으로 못 오를 것이다. 너무 비싸기도 하고 업황도 너무 안 좋다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썸네일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또 욕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KB스타 2차전지 타텐 인버스 25,310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내가 아직 배터리를 안 좋게 보는 이유, 주가 올라도 욕먹고 떨어져도 욕먹고, 그때 주가가 올라도 그렇고 떨어져도 계속해서 저는 욕을 먹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310원이었을 때 요때도 사실 요쯤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부터는 2차전지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욕을 많이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전지 업체들 기업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사실 요거는 4월 8일 때 그때 올렸던 거고, 저는 그 전부터도 2차전지 기업들 안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댓글을 보면 주식 투자를 다시 배워야 된다. 2차전지 바닥 지지권이 굳건하게 형성되고 있는 판에 인버스가 오른다고 해도 위로 먹을 마진 폭이 많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2차전지 기업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론이 로이터 기사 거짓말이라고 한 건 죽어도 얘기를 안 한다. 그리고 에코는 외국인들이 왜 매수하나요? 공부를 좀 깊이 하시고 방송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분은 그냥 2차전지 인버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지 말라고 하겠죠. 걸러서 들으면 될 듯 이라는 좋아요도 많이 달렸고 요런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인버스 가격이 많이 올랐고 2차전지 기업들 주가가 많이 빠졌죠. 지금도 또 요런 댓글이 남기겠죠. 저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 기업들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요가 굉장히 안 좋죠.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감산에 동참을 했습니다. 포드, GM에 이어서 테슬라도 이렇게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차가 잘 팔린다 그러면 감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반도체 기업들 감산에 왜 들어갔을까요? 반도체 수요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산에 들어갔던 겁니다. 지금 감산에 들어가고 있어요. 전기차 기업들도. 그리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10명 중에 5명은 충전소 부족에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최근에 자동차를 새롭게 계약을 했는데 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계약을 했어요. 전기차를 원래 테슬라를 사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래도 멋있잖아요. 뭔가 얼리 어답터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테슬라를 결국에 포기했는데, 왜냐하면 인프라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지방에 좀 놀러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주유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기차를 끌고 있었다라 그런다면 진짜 충전하는데 드는 시간을 생각하고 그랬을 때는 도저히 전기차를 아직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부터 그런데 전기차가 당연히 안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랑 수소차 예산도 쪼그라들고 있죠. 보조금도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폭스바겐도 새로운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 출시 연기를 했고요. 폭스바겐뿐만이 아니라 닛산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출시 지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드도 마찬가지예요. 포드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보면 또 최근 들어서는 이게 하이브리드의 비중이거든요.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고 있고 반대로 전기차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러고 있는데 전기차 숏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롱이어서 최근에는 테슬라도 어찌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를 잘하고 있는 도요타나 아니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 요노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연간 출하량 전망치가 보시면 과거에 2023년도 초쯤에는 그래도 이렇게 2024년도, 25년도, 28년도 많이 팔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새롭게 추정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특히나 24년도, 25년도 요때는 거의 반토막 이상 그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을 보더라도 고점을 찍고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찍고 최근에는 거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번 1분기에는 그래도 다시 흑자로 전환이 했습니다. 근데 흑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거의 뭐 한 몇 억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상 보조금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리튬 가격이 떨어지다가 다시금 이렇게 잠잠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고자산 충당금에 대해서 환입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굉장히 적자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이나 다른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랑 마찬가지로 적자를 기록했다가 최근에는 흑자로 기록했는데 요것도 재고자산 평가 손익에 대해서 환입이 됐다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기차에 대해서 월별 판매량도 최근 들어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쪽으로도 안 좋고 보조금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앞서 보신 것처럼 폭스바겐에서 전기차 신차에 대해서 출시 지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감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전기차도 잘 안 팔리는데 이와 더불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도 보면 우리나라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유럽 시장에서. 근데 반대로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계속 견제해서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유럽 쪽으로, 미국 쪽으로 진출하는 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근데 중국은 유럽 쪽으로는 진출이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점유율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뺏기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유럽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많이 뺏기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크나큰 크리티컬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CATL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CATL이 올라가는데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 떨어지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 숏이고 CATL 롱입니다. 완벽히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SK온이랑 SDI 같은 경우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일본의 파나소닉도 계속해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ATL이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CATL이 LFP 배터리만 납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LFP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쓰이는 배터리가 보면 3원계를 많이 오히려 쓰이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오히려 유럽 쪽으로 많이 안 쓰이고 있어요. 3원계 비중이 거의 한 90%대에 육박할 정도로 CATL도 유럽 쪽으로 3원계 배터리를 많이 채택을 해주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LFP 배터리의 침투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중국은 당연히 자국이다 보니까 당연히 LFP 침투율이 높겠죠. LFP가 계속해서 많이 채택이 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중국 영향이 크고요. 근데 요걸 보면 기타라고 있죠. 기타 쪽에서 LFP 배터리 침투율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타라고 하면 뭐 인도네시아, 동남아, 신흥국을 얘기하는 거죠. 뭐 당연히 유럽은 앞서 보신 것처럼 LFP 배터리 침투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3원계 배터리가 일단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시장도 이렇게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 기타 신흥국 시장도 이렇게 중국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안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부 단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이 데이터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긴 한데 CATL 중국 공산당이랑 비교할 거는 아니죠. CATL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에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 달러 기준이니까 100만, 1000만, 거의 9억 달러면 거의 조 단위 금액이죠. 굉장히 보조금을 많이 살포하고 있다. 요 수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보조금을 사실상 제외하고 그러면 보자. 그거를 보더라도 CATL이 보조금 제외하고 보더라도 에즈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도 미국향 AMPC 보조금을 받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로부터도 보조금을 조금을 받고 있긴 한데 그 전체 보조금을 다 제외하고 보더라도 CATL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거는 무작정 보조금 때문만은 아니다 라고 보기도 좀 무리가 있죠. LFP 배터리가 훨씬 더 일단 저렴하기도 하고 중국은 또 업스트림 쪽으로 지분 투자도 많이 했죠. 완벽히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중국 대비해서도 안 좋은 점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구개발비도 보면 CATL이랑 비아디의 연구개발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근데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SK온 같은 경우도 연구개발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굉장히 규모면으로 크죠. 거의 한 10배가량 차이가 난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서 2차전지 배터리 쪽의 주요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를 보면 채굴단에서 그라파이트 요거 중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리튬, 니켈, 코발트 요것도 사실상 보면 요게 DRC라고 이게 콩고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근데 콩고 쪽도 중국이 자본 투자를 많이 했죠. 니켈도 마찬가지고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호주 쪽으로도 중국이 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니켈도 인도네시아, 중국이 투자 많이 했죠. 그래서 채굴단으로도 중국이 굉장히 점유율이 많고 그리고 이게 재료 가공 쪽으로도 리튬, 니켈, 코발트, 그리고 그라파이트, 흑연, 중국이 대다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도 중국이 거의 한 7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도 거의 7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 공장도 중국 쪽에 많죠. 뭐 테슬라도 중국 쪽에 공장이 상하이 배터리 공장 상하이 전기차 공장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도 중국이 점유율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CATL의 업스트림 수직 계열화를 보면 리튬, 니켈, 코발트, 인광석, 흑연,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 동박, 장비 뭐 전반적으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분 투자도 많이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CATL의 매출액이랑 영업이익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CATL의 최근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18%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에즈에너지 솔루션 영업이익률 10%안 나오죠. 에코프로 BM 적자 기록했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최근에 적자 기록했죠. 물론 1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고자산 평가 손에 대해서 환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단에서 뭐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 나온다. 보조금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앞서 보신 것처럼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CATL이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 2배가량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쉽지 않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을 제외하고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은 사실상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미국을 제외하면 유럽이랑 일본 뭐 다른 동남아를 보면 중국이 굉장히 많이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중국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을 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빼고 보더라도 보면 중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점유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사실상 미국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기도 한데 예전에 LCD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유럽이랑 동남아 이런 쪽으로도 확실히 진출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쪽 시장으로는 중국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미국도 어찌 보면 중국이 최근에 원래 포드랑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되긴 했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터리 가격도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대형 배터리셀 가격도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SKIE 테크놀로지 얘네들의 컨센서스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단 하나도 빠짐없이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원래 이 정도 벌 것이다 라고 전망하던 게 계속 아니다. 지금
지금 과거 2023년도 7월 달에 전망하던 거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이 났죠.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은 거의 반토막 이상이 뭐예요?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LNF는 완전히 적자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첨보, 나노신 소재, 대주전자 재료, SKC 전반적으로 다들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단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보시면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 그런다면 IRA 법안이 뭐 폐지되거나 막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센티멘트가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2차 전지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버스가,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인버스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